남관우 의장님께서는 또 완주군 출신이셔서 지금 참 오래 전부터 완주 군에 사실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고, 특히 그 과정에서 107개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전주시가 크게 보고 있는 사업 외에 실질적인 주민 입장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을 지금 주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이미 다 그동안 뭐 알려진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상생발전 조례가 통과된 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 차원에서 보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가는 부분은 지금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조기 대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60일간은 이제 참 시장에 활동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관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뭐 60일 동안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이런 어떤 상생발전 방안 비전을 계속 발표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선관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할 생각이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비전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뭐 시의회 의장님, 또 전주 시민협의회 위원장님, 또 완주 군민협의회 등과 함께 필요한 지역에 이제,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사실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를 해나갈 생각이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고, 행정타운이 가게 되면 통합이 된 이후에 완주 지역이 전주의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조기 대선 이후에 완주군을 동원하실 생각을 현재는 가지고 있다. 아니요, 지금 현재부터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완주군 지역 설득을 하러 가셔야 예, 그런 부분도 현재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조기 대선 때문에 예를 들어 60일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를 통해서 그때에도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활동은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시의회와 함께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외에 공식적인 약속이 시작되는 날이고,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완주 군민하고도 소통하고 하는 걸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7개 분과 중에 16개 항목은 어느 분과보다 전체적으로 모두 공통 분과에 해당되는 과제였고, 분과별로 나머지에 해당하는 개수들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서 오늘 발표하는 부분들은 공통 부분에 속한 부분이었었고, 7개 분과 회의에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은 이전이 타당하다는 저기들을 우선 결정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여러 번에 12번으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발표할 걸로 알고 있고, 우선 탄핵 시점하고 맞물려서 우리의 활동들이 조금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우선적으로 먼저 이 부분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사와 우리 의회, 이건 100년 앞서가는 이런 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검토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뭐 시의회에서는 아직 저희 의원님들하고 해서 좀 공대감을 좀 가졌는데, 확실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발표하는 사항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 35분 다 모시고 저희들이 해서 한번 토론을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 업무 보고할 때 잠깐 우리 전주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뭐 거기에서 서로 간에서 아무 의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뭐 반대를 한다던가 그런 거 없었는데 혹시라도 해서 저희들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찬성반대가 있을지 모르나 저한테 의장한테는 와서 뭐 실질적으로 그런 피워놓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는 그 10개면 3개 읍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 있는데 저희들에서 여기에서 지금 발굴은 안 됐는데 발굴이 한 2-3개 정도는 더 가야 하지 않냐 생각입니다. 현재는 우석대학교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크게 조금 관광도시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좋지 않냐 생각하고 하나는 저희들에서 지금 10개면 같은 데는 지금 보통 면에 가보면은 70대 이상 그분들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사시는 데에서 저한테 피부적으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기본소득이 들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했냐. 연금 혜택식으로 해서 월 뭐 20만 원 좋고 30만 원 좋고 그런 것을 그것도 한번 정책을 개발해야지. 제가 그런 주문을 받아서 지금 내년도에 유네스코에 우리 한지가 지금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력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우리 독일에서 한지 박람회 했을 때 여기서 특사로도 2명도 보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완주가 좀 고향이에요. 저희 고향에서도 그 한지가 생산이 됐었어요. 전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완주에 있는 지금 노는 그 땅이 많이 있습니다. 상단 지역으로 이런 부분을 묘목을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완주 쪽에다가 시키면은 거기에서 2년 3년이 됐을 때 전주에서 전액 수매를 함으로써 완주군 10개면에서는 저희들이 뭐 10만 평, 50만 평, 100만 평을 갖다가 해서 당나무를 원료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이런 한지역 고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그 공간에도 전주 한지로 이렇게 공간을 리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면 전주 한지.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본소득이 들 수 있게 완주군 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식재를 심어서 생산이 됐으면은 전주 한지가 앞으로 라오스라든가 지금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이런 한지보다도 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시민 공감대의 경우는 실은 의회라든지 우리 시민협의회라든지 또한 전주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저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완주 군 지역으로 시청이 옮김으로 인해서 또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어떤 특례시 지정을 받으려는 이유도 오히려 예를 들면 구청 중심의 행정을 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완주구청이 생기게 되면 완주구청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12년간이든 이런 어떤 법적인 그리고 조례를 통한,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청원 통합 이후에 어떤 청주시의 행정타운의 경우와 우리 전주시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의 경우 청원군 지역의 도심이 오송 오창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통합 청주시에서 상당히 외곽 지역이고 그 지역으로 시청이라든지 행정타운이 가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완주 전주 경우에는 현재 구조 자체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 사실은 통합 전주시의 중심부의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에 비해서는 저는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주시 청사 자체가 좁아서 현대해상 빌딩을 매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 우리 전주 시민 자체도 전주시청사 자체가 옮겨야 된다는 어떤 그동안의 공감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주에 비해서 저는 전주가 훨씬 더 속도감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 군민뿐만 아니라 여타의 6개 지역이었나요? 그 30만 원, 2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 바가 있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인구 8만에 이미 100만 원을 한번 지급을 했고 50만 원을 지급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봐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30만 원이 이미 지급된 30만 원이 주는 그 영향력들이 너무나 크고, 그렇지 않아도 전주하고 완주하고 부채에 관한 사항하고 세금에 관한 사항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경제력들이 완주만 못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의도를 가지고 확장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팽배해 있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30만 원이 또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저희 통합 활동에 너무나 저해되는 요소들이 크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면 통합을 전제로 이미 8만인 김제에서도 200만 원을 약속을 했고 150만 원이 지급이 됐고 50만 원이 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됐을 때 지역이 넓어지고 군민이다가 군민에서 시민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제에 비해서 8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걸 희망한다라고 하면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첫 해에 100만 원을 제한을 하는 것이고, 둘째, 셋째 해 같은 경우들은 여건에 따라서 뭐 제한을 해본 거니까 탄력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국민들을 배려하는 사항, 그리고 지금 가장 요즘 핫하게 완주군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전주가 빚이 많다. 6천여 원에 해당되는 빚이 있어서 1인당 100만 원씩이 완주 군민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후손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물려주는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완주 군민들을 위해서 100만 원 첫 해 주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는 어떤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내용하고, 아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와 그리고 전라북도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해 봤습니다. 통합 발표 이후에 예를 들면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 전북도가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생각은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여건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면적이라든지 어떤 들어가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완주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주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아까 300만 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주 시민협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나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전주 시민의 의견도 있고 또 완주 국민의 뜻도 있고 재원 여건도 봐야 되고 또 비판적인 시각도 봐야 되고, 그래서 뭐 검토 자체는 하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 이제 요즘에는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다른 것보다는 전주시 빚이 많다는 거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재 전주시의 채무가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민선 8기 이후에 2022년부터 25년 금년까지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800억 정도의 돈은 공원 사는 돈이고요. 도로 용지 사는 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봤을 때 채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전주의 큰 자산이다. 전주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때 지금 현재 2,800억 정도 들여서 구입했던 공원 용지와 도로 용지가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공원과 도로 용지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2,8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이게 단순히 자꾸 채무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금년 6월에 이제 그게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용지 매입하는 것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전주의 어떤 재정 상황 자체도 정상화의 길로 간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회나 의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107개 뭐 제안에도 들어 있고 그 부분도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뭐 시장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입장이 되면 지금 통합 여부를 떠나서도 제가 아직은 발표하기에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의 슬로건으로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없는데 그 부분은 시민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정말 상생 발전이 가능하고 또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말 통합으로 가서 더 함께 잘 사는 완주 전주가 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담아서 슬로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어떤 거점별이라든지 지역별 이 부분은 그 분야별 어떤 약속을 다 발표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완주군 지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비전을 제시를 할 생각이고, 그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완주 국민협의회나 전주 시민협의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녹여서 담아서 발표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 골목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좋은 의견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우석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다음에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빠졌는데, 기본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석대가 도로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지상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통해서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문화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대학만이 아니라 그런 방안을 또 남관우 의장님께서 완주 군민하고 대화 중에 좋은 정말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우리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민협의회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진상 우리 회장님께서 민생 안전지원금 상백만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 시민도 이렇게 정말 한 분 한 분
얘기 소통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해서 토론을 많이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결과가 되고요. 방금 청원 청조가 12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청원이 전반기에 후반기에 온다던가 의장을 오고 거기에서 동록복합에서 그런 위원장은 청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해서 지금 공론화는 안 됐지만은 저희들이 해서 한번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같이 공유를 한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해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그 통합대회 통합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의장, 상임위원장 어떻게 선언하실 건가 결정을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선언적인 의미라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한 10년 전에는 의회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전반기에 완주군에서 오고 후반기 때 좀 하는 방향으로 그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현재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시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진상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마침 30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고 도로를 깔고 공사를 하고 기관들을 이전한다 할 때 우리가 동물원 하나만 이전하는데도 거의 8천억이란 얘기가 있고 6천억이란 얘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 거주하시는 그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게 시청이든 농수산물센터든 동물원이든 일단 와닿는 사항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됐을 때 마침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가 됐는데 올림픽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40조 우리나라가 누리는 게 40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부가가치만 해도 17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청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존이라는 저기들을 완주에 하고 있고 작년에 당진에 하다 보니까 청주 쪽의 시장님하고도 그렇게 면담들을 했고 공무원들이 저를 한 5-6차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님하고 직접 들은 얘기도 그렇고 통합 후 10년 동안 아파트가 4만 채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3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4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200만이던 공항 이용자가 35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30만에서 1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시가 유치한 자금들이 기업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30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3일 전에 만나서 그게 사실이냐 물었더니 도것은 빼놨다고 합니다. 도것까지 합치면 51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긴 세월 새만금 유치한 액수가 12조가 아직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도 그렇고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청주 기업 1000개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찾아와도 실은 우리 시장님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발 효과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라면은 전주가 완주까지 포함해서 확장되는데 그것이 1000억이든 3000억이든 너무나 작은 비용이라는 계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것이 2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 먼 시간을 계산하면 100조가 훌쩍 넘어가겠죠. 지금 당장 1000억, 3000억 이런 계산에 매몰되기보다 먼 장래를 보고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투자한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이 통합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분들도 한번 전향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3천억 원이라는 돈이 예, 인프라 구축이면 뭐 저희가 이렇게 예, 그랬죠. 문제를 제기 안 하죠. 그런데 300만 네. 원을 한다는 요- 자체가 요는- 시민들은 예, 예. 정책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여러 맞습니다. 가지 또 300만 원 1인당 300만 원 표 사는다는 그런 또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례도 예. 없고. 보기에 따라 그 부분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요. 근데 우리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특히나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은 김제에서 주기 시작한 공약에서 200만 원을 공약을 했고 100만 원을 줬고 또 50만 원을 줬습니다. 올해 50만 원을 줄 때 임실, 순창, 정읍, 김제, 완주, 진안까지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것에 조금 이미 경험을 했고 다른 지역들이 주는 것들을 받고 해서 뭐 보고 그 같은 기대감들을 갖는 것들은 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고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큰 통합을 앞두고 그 통합이 우리 지역에 기여할 바들을 생각한다면은 전주가 우리 어디 형상을 지도를 놓고 보면 꼭 분재 같아요. 분재라고 하는 것들은 크지를 못합니다. 왜? 뿌리를 한정된 공간에 가둬놨기 때문에. 전주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성장할 수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전주는 더 이상 뻗어나갈 땅도 빠져나가는 그 산업 인력도 기대할 저기들이 좀 암울하다는 것들은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다 공감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탈출하는데 해결하는데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나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한다라면은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전주 시민들을 뭐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시나 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